대승 수행 신신분 6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이 성취된 사람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나 혼란이 와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성취한 사람을 신성취발심자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도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물러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좋다는 건 생각하지만 가다가 멈추고 또 옆길로 새고 또는 지쳐서 주저앉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북돋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우리가 지관법을 하고 있죠. 지관법은 산매로 들어가는 선정과 분별을 통해 가는 지혜의 법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용어로 하자면 지법은 사마타고 관법은 비파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타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수많은 움직임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 가지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게 한 다음에 그것이 성취되면 그 한 줄기 움직임마저도 멈춰버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속에서 움직임을 벡터라고 한다면, 벡터는 방향을 가진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벡터들의 총합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앉아서도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미묘하게 밑바닥에서. 여기에 표면의식은 집중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층이나 또는 전의식층이나 또는 배경이 되는 마음 쪽에서 이런저런 걱정거리나 짜증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감정과 연관된 생각들, 또는 뭘 해야 되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죠. 그러한 갉아먹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벡터라고 보면 됩니다. 방향,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진 움직임이죠. 그러한 방향을 가진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들이 끊임없이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벡터가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수백, 수천의 벡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현재. 하늘에 구름이 수많이 떠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텅 빈 마음속에서도 수많은 벡터들이 지금 브라운 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많은 벡터들을 하나의 벡터로 통일하고 통합하는 것, 이게 사마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면 이제 모든 다른 벡터들이 여기에 모여지기 때문에 그 벡터의 힘이 강해지죠. 아주 강렬해집니다. 레이저와 같죠. 그럴 때 드디어 레이저처럼 모여진 벡터,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세상에서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쓰이겠죠. 이게 바로 믿음이기도 하죠. 신념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사마타에서는 어떤 믿음이나 신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점이나 특정한 마음의 느낌, 이런 거에 집중하게 해서 집중이 되면 그 한 가지마저도 내려버리거나 지워버리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집중점, 포커스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포커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온 세상에 햇빛으로 가득한, 넓게 퍼져 있는, 주위로 가득한 특정한 나라고 여겨지는 초점이 사라진, 그냥 투명한 알아채는 의식으로만 가득 찬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겠죠. 그게 바로 사마타 수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그런 거죠. 사마타 수련을 통해서 삼매에 드는 과정은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마음의 모든 벡터를 쉬고 오직 하나의 벡터만을 남겨둔 채 그 벡터에 온통 몰입하는 것, 이것인데, 그리고 결국은 그 벡터마다 멈추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첫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부차로, 또다시, 또한, 의, 여, 시, 삼매, 고로. 이와 같은 삼매, 시 삼매, 이와 같은 삼매는 앞에서 말한 진여 삼매죠. 진여라는 것은 진리, 본질을 말하는데, 그 본질을
진여산매 자체가 본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산매에 의존하는 거로, 즉 법계 일상, 법계가 하나의 상이다, 일상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산매는, 이 산매는 진여산매인데, 진여산매에는 어떤 집중도 없죠. 산매라는 것은 집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집중을 일으키고 그 마지막 집중마저 없애는 것, 없애면서 집중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다 없애서 집중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집중을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점이나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느낌에 온통 몰입하는 것,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그 집중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인데, 그렇게 사라지고 난 상태를 우리가 진여산매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집중이 사라지면 사실은 우리가 자라고 할, 나라고 여겨지는 것도 사라집니다. 자라는 것은 무언가 스스로를 지킬 것에 대한 집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라는 것은 방어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경험되어 왔던 것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자아를 형성하죠.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 상태라는 것은 그런 자아에 집중되어 있죠.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수많은 벡터들도 있습니다. 그 자아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벡터만 남기고 모든 벡터들을 사라지게 한 상태가 돼서 그 마지막 벡터마저도 사라지게 하면 그럼 결국은 자아라는 것도 사라지죠. 왜냐하면 마음의 포커스가 없어지니까. 자아라는 건 일종의 마음의 포커스니까. 그래서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하나의 포커스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포커스가 바로 집중이고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포커스가 있을 때 뭔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포커스가 사라지면 존재한다는 느낌마저도 사라진 상태로 점차 가게 되죠. 보통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포커스가 두 개죠. 좀 강한 포커스가 있고 마음에 약한 포커스가 있는데, 강한 포커스는 나라고 여겨지고 약한 포커스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약한 포커스가 가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같은 것에 강한 포커스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기분 상태나 마음 상태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한 자기라고 여기는 그 달라지는 태도, 이것이 상황과 사람만 대할 때마다 마음이 자꾸 바뀌고 흔들리고 변하는데도 자기는 늘 그런 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가 우리가 주체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면서 나가면, 나라고 여겨지는 것이 매번 달라지고 있구나, 이게 임시적인 존재네 라는 것을 알아채기가 더 쉽죠. 그렇게 기본적인 포커스는 마음에서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 안경을 보면 안경이 대상이고, 여기 안경에 약한 포커스가 가고, 안경을 보는 나가 강한 포커스가 있겠죠. 우리 마음은 항상 대상을 향할 때 커다란 두 개의 포커스를 만들고 끊임없이 그 포커스가 변하면서, 그러니까 대상이 안경집에서 다른 사람으로 갔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쪽 나라는 포커스가 또 바뀌죠. 모양도 바뀌고 강도도 바뀌고, 또 적대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 나라는 포커스가 아주 강해지죠. 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강해진다 말이에요. 또 근데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풀어지죠. 풀어지지만 여전히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최소한 나라는 게 이렇게 고정되고 변함없는 그런 무엇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포커스가 자아의 역할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건데,
그럴 때 포커스가 2개 이상 생겼을 때 우리는 나라는 느낌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나와 대상이 동시에 생겨난다고 늘 그랬죠. 그게 뭐 포커스 2개가 항상 최선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분열된 마음에서는 세상을 지각하고 대상을 지각하고 누군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이런 마음 상태에서 항상 포커스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최소한 2개의 포커스가 있는 상태일 때 내가 있다, 내가 뭘 한다, 내가 오라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나라는 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포커스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 다른 대상이라는 포커스와 자아라는 포커스가 서로 긴장감에 의해서 서로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다 이게 내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상이라는 포커스가 다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 대상의 포커스와 나라는 포커스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팽팽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대상일 경우에는 포커스가 흩어지고 옅어져서 자기를 많이 의식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뭔가 적대적이다 이런 느낌이 자기 스스로가 판단했다면 포커스가 강해지겠죠. 상대에 대해서도 강해지고 나도 강해지고 뭐 이런 상태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 포커스들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나와 대상이라는 2개의 포커스를 하나로 모으죠. 사마타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면 드디어 포커스가 둘인 것 같다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돼서 이때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면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죠. 몰입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마지막 포커스마저 사라지게 하면 드디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산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마지막 포커스마저 사라지게 되면 마음의 공간은 온통 사실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게 우리가 산매로 들어가면 평화와 고요와 또는 아주 복잡한 마음 상태에 있다가 산매로 들어가면 황홀까지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온통 주위에 알아침으로 가득 차죠. 이렇게 보면 돼요. 저 햇빛이 순수한 의식, 알아침의 특성을 가진 입자라면 이것들이 집중을 했을 때는 하나에 집중하거나 2개에 집중했을 때는 주체와 대상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나를 지키고 확대하고 이기려는 마음 쪽에 초점이 가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눈이 멀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 집중된 사람은 바뀌기 위해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와 대상이라는 집중에서 하나의 집중으로 바꿔가지고 그 마지막 집중마저도 사라지게 되면 이제 온통 알아침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느 하나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다 열리게 되죠. 다 느껴지고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상태가 바로 산매의 초입이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여산매로 들어가면 이제 안과 밖이 없어지면서 분별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언제나.